저희 채널의 컨셉은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캠핑 ASMR이었어요. 캠핑 아웃도어 활동이라는 공적인 활동을 최대한 정적으로 담아내서 사람들이 좀 집중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이제 캠핑 ASMR을 만든 거고, 뭐 쉽게 편하게 그냥 자기 전에 뭐 맥주 마시면서든 그냥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뭐 아웃도어 활동에 대해서 좀 편안해지는 영상을 만들자 라는 걸 컨셉으로 잡고 영상 만들고 제작을 하고 큰 틀을 그렇게 잡았었어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영상의 톤앤 매너가 저희 채널이 친절한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화자가 나와서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런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반응도 하기도 했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 지금 지원 사업 받고 있는 내용은 어드벤처 아카데미라는 지원 사업을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화자가 등장해서 이제 전에는 영상을 제공하는 쪽, 그러니까 소통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여주겠다의 영상이었으면, 지금은 캠핑에서 아웃도어에서 뭐 여러 가지 노하우나 꿀팁들을 가지고 전부 다 그냥 수업을 진행하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돼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초기에 시작했던 컨셉과 아주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감성 캠핑, 뭐 오토 캠핑, 미니멀 캠핑, 뭐 이런 여러 가지 캠핑들을 이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는 분들이 있고, 저희보다 그거를 더 잘 표현해내는 분도 있고, 더 영상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봤을 때 호감을 일으키는 분들은 훨씬 많거든요. 이제 부시크래프트라는 장르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저랑 같이 있는 팀원의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그냥 취향이었었죠, 첫 시작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한테 좀 이런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캠핑이라는 게 부시크래프트라는 게, 아니 뭐 그냥 부시크래프트 포함한 모든 캠핑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뭐 부시크래프트 하면은 뭐 나무 쪼개서 뭔가를 하고 뭐 나무로 집을 짓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그런 게 아니고 엄청 사소한 거부터 부시크래프트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걸 영상을 통해서 일부러 보여드리고도 싶었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라고 하면 이제 캠핑에 어떤 그 캠페인 같은 게 있어요. 캠페인 중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농담삼아서 캠페인 10개명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연을 훼손 안 시키는 거. 근데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차박이나 뭐 이런 캠핑지, 수경지의 관리가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해친다로 뭔가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부시크래프트라는 장르를 보여주면서 부시크래프트가 자연을 훼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나무를 써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고, 뭐 바닥에 정말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뭐 죽어있는 나무 아니면 마른 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연 훼손을 안 하는 방향, 안 하고 우리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방향, 굳이 그런 걸 안 해도 우리의 캠핑은 충분히 양질의 캠핑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좀 권장하고 싶어서 일부러 더 자연 친화적인 컨셉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엄청난, 우리가 속된 말로 노가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카카오맵 지도를 이용을 해요. 지도를 이용해서 거기에 제가 있는 곳의 기준으로 가상의 원을 10km짜리를 그려요. 10km짜리 가상의 원을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지도를 그냥 계속 보면서 여기 좀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곳을 다 체크를 하고 나서 다 가봐요. 그래서 거기가 진입이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가보니 별로였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장소는 선정을 하게 되고,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정말 이제 답사와 조사의 그냥 꾸준한 반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슬쩍 이제 로드뷰를 봤을 때, 로드뷰 원래는 초초에는 로드뷰까지 봐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보면서 이 정도면 들어가지겠다, 위성지도에서 끝나고 가보면 뭐 이제 옛날에는 절반의 확률로 아니네, 기네 했다면,
요즘은 이제 한 70% 이런 식으로 조금의 그런 노가다에도 노하우가 생겨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도 좀 이제 그런 걸 일부러라도 안 알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왜냐면 그렇게 해서 얻은 박쥐는 엄청 더 값지거든요. 남들이 안 가본 내가 개척한 곳이니까. 그거를 발굴하는 것조차도 재미 중에 하나니까. 저희는 뭐 박쥐 선정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말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하고 해봐라. 기존의 캠핑 ASMR이라는 그 기존의 톤을 지켜가냐, 아니면 이 지금 어드벤처 아카데미처럼 그냥 소통하면서 교육하는 콘텐츠를 진행을 하냐. 그 두 개에서 둘 다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틀린지 아직 고민하는 중이고, 이걸 최대한 잘 버무리는 게 우리의 숙제겠다. 그리고 그 버무리는 거는 지금 일단 아무도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캠핑 ASMR이 저희가 시작할 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 좀 생겼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거 보고 느끼니까, 보고 나서 아, ASMR은 이미 이제 또 시장에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좀 다른 방식을 찾자라는 걸로 이제 어드벤처 아카데미라는 쪽을 생각을 했고, 그걸 최대한 이렇게 뭐랄까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는 게 기존의 캠핑 뭐 유튜버 하고 있는 분들, 콘텐츠 제작하는 분들과 좀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지 않을까. 또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캠핑을 보여주자. 오토 캠핑, 모토 캠핑, 뭐 미니멀 캠핑, 백패킹 다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잘하고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못하는 걸 하고 그분들이 다룰 수 없는 캠핑을 하자. 그게 장르의 다양성이라던가, 예를 들면 카약 캠핑 흔치 않거든요. 카약 캠핑이라던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조금 더 꼭지점에 있는 캠핑의 장르로 쫓아가서 선지자가 되자.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자 앞으로 좀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도 뭔가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라서 항상 고민 중인 과제라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영상, 우리가 만족하는 영상만 만들자.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제 지원 사업 하면서 심사위원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 지원 사업 이제 담당하는 선임님 같이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저희가 너무 좀 고립되어 있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라는 걸 좀 깨우치게 해준 게 이번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채널을 운영하는 주최자들의 뭔가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 그게 이제 고스란히 영상에서도 또 폰의 면으로 나타나는, 아무래도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한결. 이 변화가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장이라고 느끼고 있고, 저희가 콘랩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성장한 거는 생각의 전환, 생각이 변한 거. 이제 좀 전에는 이제 그 와일드로 촬영을 할 때 우리가 만족하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까지 받았었거든요. 똑같은 일출을 못 찍고, 자연에서는 한 번 준 재료는 두 번 주지 않으니까 그 한 번을 찍기 위해서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심사위원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으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왜 굳이 이걸 고집하냐. 사람들은 이런 소통과 이런 걸 원하는데 굳이 너희가 스스로 자처해서 보일 필요가 있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미 채널을 하나 더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들도 좀 어려워하는 거죠. 얘가 이 채널에서는 이런 모습인데 왜 여기서는 이러지? 이런 것들도 생기다 보니까 항상 저희도 저희 스스로의 어떤 캐릭터들한테 괴리를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이번 지원 사업 하면서 좀 그런 마음을 좀 편하게 먹게 되고 좀 더 갇혀있지 않게 되고, 그런 게 가장 큰 성장인 것 같아요. 올해 3월이죠. 네, 올해 3월에 오픈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이제 기회비용이 이제 그 위험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하고 싶고 다 같이 그거에 대한 목표가 있고 마음이 있는 건 똑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고, 내년에도 목표로는 하고 있어요.
목표로는 하고 있는데 약간 일단은 저희 나름의 수요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아웃도어 행사들을 좀 개최함으로써 최근에 카멜레이스라고 최근에도 캠핑이랑 바이크를 접목시키는 행사를 추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하면서 좀 이런 표현은 괜찮지만 약간 간을 보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가게를 해도 되냐, 오프라인 매장을 해도 되냐. 내년에도 계획은 있고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에도 계획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게 저희의 꾸준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니까 언제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더 뭉추림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뭉추릴 거고 더 준비가 필요하면 더 준비를 할 거고 작년에 목표를 했으나 하진 못했고 이제 내년에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뭐 추가적으로 다른 행사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더 해보고 하지 않을까. 또 하게 되면 그때 말했던 그 상태의 가게, 그러니까 샵인샵의 가게가 가장 뭐 저희가 생각하는 완성된 형태의 매장이라서 일반 사람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 무드가 아웃도어인 샵인샵 개념의 그런 컨셉의 카페죠 거의. 그런 컨셉의 카페를 차리는 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1월 지고 나서도 또 뭔가 다른 방향으로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멜레이스라는 행사도 엄청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행사예요.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 모두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마이너하고 좀 이제 골수인 사람들이 많은 행사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느꼈던 게 작년에도 제주도에서 그 행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참가자가 한 60명 정도. 근데 이번에 저희가 행사를 했을 때 인원이 140명이 좀 넘게 왔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관람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입장조차 못했어요. 모두가 다 참가자여야만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좀 높은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가 140명이에요. 그런 걸 보니까 이제 내년에 2022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서서 이제는 해야 될 때고 이 구체화를 하는데 그 구체화를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더 알아보지 않을까. 저도 뭐 캠핑을 몇십 년 한 게 아니고 저도 배워가는 중이고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거죠. 캠핑에서 박지가 됐건 수경지가 됐건 어떤 공간이 됐건 저희는 일단 빌려 쓰는 거라 생각을 해요. 나중에 저희 후손들한테 우리가 지금 좋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후손시키고 이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뭐 피해 아니면 그거에 대한 수습은 우리 후손이 해야 되는 거니까 후손이 해야 되는 거니까 뭐 더 아껴라가 아니고 그냥 빌려 쓰고 있다는 것만 마음가짐에 항상 놔두고 한다면 뭐 좋지 않을까. 캠핑을 시작하는데 큰 돈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도 충분히 저는 즐겁게 캠핑을 하고 있고 굳이 어떤 브랜드나 어떤 캠핑 장비의 퀄리티는 어차피 나중에 알아서 생겨요. 그리고 저는 지금 뭐 2만원짜리 8호대 쓰고 있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캠핑 시작하는 분들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비싸고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브랜드 물건이 아니어도 캠핑을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캠핑을 할 때 내가 캠핑을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워낙 많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나는 이런 장비를 좋아하고 이런 캠핑을 좋아해 라는 취향이 생겼을 때 어떤 물건을 산다면 중복 투자는 없을 테니까 일단은 싸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솔직히 이게 처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관성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콘텐츠 제작하는 일을 관성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점점 스스로 갇히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콘텐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그러니까 고집이 생기는 순간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콘텐츠 담당자분들, 심사위원자분들은 정확히 일반인의 시각에서 바라봐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객관화가 엄청 잘 됐던 한 해인 것 같아요. 지원사업 통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보이지 말고
스스로 본인들이 만드는 콘텐츠에 대해서 한없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이런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저도 이제 이런 지원 사업을 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처음 써봤으니까 그런 걸 써보면서 글을 적어 내려가면 우리가 어떤 채널인지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지 엄청 냉정하게 써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스스로 좀 객관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철퇴 안에 철퇴를 두려워하지 말고 막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처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사업이나 이런 서류, 사업 계획서를 제작하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 담당하는 사장님이 너무 물심양면으로 다 도와주시니까 다 되더라고요. 혼자서 고민하고 끙끙대고 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 하고 일단 도전하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검증을 받는 시간을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의 모든 인터뷰 질문은 관통하는 이제 문장인데 일단은 하자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해보는 것 같아요.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 하고 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일에 대해서 그냥 어떤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다 몸으로 그냥 받아내자. 그러니까 아웃도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웃도어도 나가서 내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도 일단 나가고 나면 내가 이런 게 부족해서 추웠구나. 그러면 덜덜 떨고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와서 재정비해서 또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앞으로 해나갈 이제 뭐 콘텐츠 제작자로서 아니면 그냥 이런 걸 빼고 그냥 저라는 사람에서도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모든 반응들 모든 그런 오는 이제 피드백들을 받아내자, 겸허히 이겨내자. 항상 뭐 재면서 뭐 해볼까 말까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잃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하자. 일단은 해보고 결국에는 뭐 제 행동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멀리서 보면 그냥 엄청 작은 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올 일에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보다 일단 하는 게 제 좌우명이자 좀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은 그러니까 저도 소심하고 저도 뭐 걱정 많고 근심 많은 친구지만 저보다 더 전전긍긍하면서